어머니, 수술비가 3천만 원이라고요? 저도 요즘 정말 힘든데. 솔직히 나라에서 지원받으면 되잖아요. 그걸 왜 굳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낡은 보자기 가방을 꼭 쥔 노모의 손이 떨렸다. 70평생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이 마치 낙엽처럼 바들바들 떨렸다. 손에 힘이 풀리며 종이 한 장이 구겨졌다. 병원 진단서였다. 아들은 그 떨림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았다. 여러분, 만약 평생 키운 아들이 병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다. 첫째 유학 보내느라 새벽 재래시장에서 고추 다듬고 둘째 가게 차려주느라 목에 건 금목걸이까지 전당포에 맡겼다. 없는 살림에 없는 것을 쥐어짜며 다 해줬다. 그런데 막내딸은 대학에 가고 싶다던 그 아이를 향해 여자는 시집 가면 된다며 무참히 꺾어버렸다. 그날 밤 작은 방 창턱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리고 소리 없이 울던 딸의 뒷모습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밟혔다. 아들은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건넸다.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택시비는 되실 겁니다. 겨우 10만 원. 평생 그 아이를 위해 흘린 땀은 얼마인데 무릎 두 쪽이 닳아 없어지도록 걸레질한 세월은 얼마인데 바란 건 돈이 아니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되었는데 끝내 나오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노모의 어깨가 축 처졌다. 빛나는 대리석 바닥과 환한 복도 조명 사이에서 혼자만 어둠 속에 서 있는 것 같았다. 텅 빈 마음만이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지하철 플랫폼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무릎이 욱신거렸다. 진통제를 먹어도 이제 듣지 않았다. 의사는 더 늦으면 걷기 어렵습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3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평생 모아도 만들어 본 적 없는 금액이었다. 열차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밀려 들어갔다. 노모는 구석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다. 가방 속에는 진단서 한 장과 통장 사본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잔고는 87만 원. 창밖으로 어둠이 스쳐 지나갔다. 어둠 속에서 기억들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 시장에서 무거운 채소 상자를 들고 헉헉대던 기억. 그 옆에서 13살 지연이가 장바구니 2개를 들고 뒤따랐다. 엄마, 제가 더 들게요. 아이의 어깨는 가방 끈에 눌려 벌겋게 부어 있었다. 집안 식탁에서는 늘 아들들 앞에만 계란말이와 고기가 놓였다. 딸 앞에는 김치와 콩나물국뿐이었다. 지연이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 저 콩나물국 좋아해요라고 웃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쓰라렸는지. 고등학교 졸업식 복도에서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저도 대학. 선생님이 장학금 받을 수 있대요. 말끝을 잘라버렸다. 여자는 기술 하나 배우면 돼. 오빠들 뒷바라지나 해라. 딸의 어깨가 푹 떨어지던 순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리던 모습. 그 뒷모습이 평생 마음을 죄었다. 다음 날 지연이는 미용실 견습생으로 들어갔다. 18살 봄이었다. 그땐 그게 옳은 줄 알았다. 아들만 잘 키워놓으면 노후가 편하다. 시어머니도 그랬고 동네 할머니들도 그랬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미련했고 어리석었다. 그래서 늘 미안했다. 밤마다 딸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면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다. 지연아.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보이는 게 달라졌다. 나를 진짜로 지켜줄 사람.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을 사람. 누군지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았다. 그래도 확인이 필요했다. 마지막으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골목 식당 문을 열자 기름 냄새가 훅 끼쳤다. 튀김기 소리와 환풍기 소리가 뒤섞여 귀를 울렸다. 전화기를 붙잡은 둘째 준호가 소리쳤다. 아니, 그쪽에서 먼저 납품을 안 해놓고 왜 저한테 떠넘기는 겁니까? 됐습니다. 거래 끊겠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숨을 몰아쉬며 돌아본 아들의 눈에 낡은 옷차림의 노모가 들어왔다. 순간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하래. 무릎이 이제 안 되나 봐. 3천만 원이나 든다는데 혹시 조금만 보탤 수 있으면. 말끝이 점점 작아졌다. 준호의 얼굴이 확 굳어졌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도 지금 죽을 맛입니다, 어머니. 월세도 2달 밀렸고 인건비도 못 줘서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뒀어요. 솔직히 어머니 집 보상금 곧 나오잖아요. 그걸로 하시면 되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토록 가게 차려라고 팔찌며 금반지까지 팔아준 세월이 한순간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준호는 앞치마를 벗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보상금 정리되면 저도 급한 구멍이 있어서 그때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가게 살리려면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해요. 어머니도 제 사정 아시잖아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귓속을 파고들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손님 왔어요. 주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다시 앞치마를 두르며 등을 돌렸다. 어머니, 저 바빠요.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골목 담벼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다. 저 아이한테 얼마나 많은 걸 쏟아부었던가. 군대 갈 때 목돈 쥐어주고 제대하고 나와서 가게 차리겠다니까 집 한 채 살 돈을 다 내줬다. 엄마, 성공하면 효도할게요. 그 말 믿었다. 그런데 오늘 돌아온 건 보상금으로 하세요였다. 마지막 발걸음은 첫째 민수의 집으로 향했다. 고층 아파트 27층. 넓은 거실에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큰 TV와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민수는 정장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전화라도 하시죠. 병원에 다녀왔다. 무릎 수술을 해야 한대. 아, 그거요? 어머니 나이에 그 정도는 흔한 거 아닙니까? 3천만 원이 든대. 민수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어머니, 지금 제가 펀드 손실 복구 중이라 현금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비는 어머니 재산으로 하시는 게 맞죠? 곧 보상금 나온다면서요? 그게 보상금 얼마라던데요? 소문 들으니까 꽤 된다면서요? 말을 하려다 멈췄다. 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어머니, 그 돈 관리 잘하셔야 해요. 요즘 사기꾼 많습니다. 차라리 제가 투자 좀 알아볼까요? 안전하게 굴리면 이자만 해도. 아니다. 괜찮다. 어머니, 그런 큰 돈은 위험합니다. 제가 은행 친구도 있고 세무사도 아는데 제가 전부 관리해 드릴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이만 갈게. 어머니, 잠깐만요. 보상금 통지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세금 계산 좀. 문을 닫고 나왔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있었다. 27층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저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던가. 유학 보낼 때 손에 쥔 마지막 목돈까지 다 보냈다. 그 돈으로 막내딸 대학 보낼 수 있었는데. 엄마, 제가 출세해서 효도할게요. 그 말 믿었다. 그런데 오늘 돌아온 건 제가 관리해 드릴 계획이었다. 관리? 내 돈을? 저녁이 되어 도착한 곳은 좁은 반지하 원룸이었다. 노크를 하자 문이 열렸다. 지연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허둥지둥 뛰어나왔다. 엄마, 비 맞으셨잖아요. 어서 들어와요. 감기 걸리겠어요. 딸의 손이 팔을 잡았다. 따뜻했다. 여기 수건 좀 쓰세요. 옷 젖었어요. 제 옷 입으세요. 좁은 방 안에 따뜻한 김이 돌았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다. 사위가 주전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따뜻한 물 드세요. 손 녹이세요.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물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손끝으로 온기가 스며들었다. 엄마, 병원 얘기 들었어요. 오빠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휴가 낼게요. 같이 큰 병원 가서 검사부터 다시 받아요. 돈은 지금 당장은 없지만 제가 대출이라도 알아볼게요. 눈물이 고였다. 참으려 했는데 자꾸만 눈가가 뜨거워졌다. 엄마, 우리 집에서 쉬세요. 좁긴 하지만 제가 모실게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에 목이 메었다. 평생 아들만 바라봤는데 결국 딸이 내 손을 제일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지연아. 왜요, 엄마? 미안하다. 엄마, 왜 또 그러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내가 대학 가고 싶어 했잖니. 엄마, 그때 내가 너무 모질게 했다. 미안하다.
지연이가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저 지금 행복해요. 남편도 착하고 일도 재미있어요. 엄마가 아프지 않고 옆에 계시는 게 더 중요해요. 고맙다. 뭐가요? 당연한 건데. 이제 밥 먹어요. 김치찌개 끓였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거.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좁은 방이었지만 여태껏 먹어본 밥 중 가장 따뜻했다. 다음 날 새벽 낡은 집으로 돌아왔다. 재개발 구역이라 주변 집들은 이미 비어 있었다. 철거를 기다리는 건물들 사이로 바람이 휙휙 불었다. 부엌 찬장을 열었다. 반찬통 뒤에 숨겨둔 서류 봉투가 있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서류 한 장이 나왔다. 토지 건물 보상금 산정 통지서. 총액 110억 원. 눈앞이 아찔했다. 100억? 평생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숫자였다. 손으로 숫자를 한 글자씩 짚어가며 다시 세었다. 110억? 믿기지 않았다. 이 좁은 집이, 이 낡은 땅이 110억이라니. 40년 전 남편이 사놓은 땅이었다. 당시엔 허허 벌판이었다. 여보, 여기 나중에 뭐라도 되겠지라며 푼돈 모아 산 땅. 남편이 세상 떠나고 그 위에 집 한 채 지어 아이들 키웠다. 그게 재개발 구역이 됐다. 그게 110억이 됐다. 손이 떨렸다. 이 돈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아들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준호는 보상금으로 하세요라고 했고, 민수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라고 했다. 그들이 본 건 엄마가 아니었다. 110억이었다. 얘들아, 오늘 다들 저녁에 모여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 어쩌면 진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저녁 7시, 낡은 집 거실에 세 자식이 모였다. 민수는 정장 차림이었다. 준호는 식당 일을 마치고 온 듯 피곤한 얼굴이었다. 지연이는 반찬통을 들고 왔다. 엄마,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그래, 고맙다. 식탁에 둘러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얘들아. 세 자식이 얼굴을 들었다. 엄마가 평생 아들만 챙겼다. 너희 공부, 군대, 결혼. 전부 엄마가 밀어줬다. 그 덕에 막내는 많이 포기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괜찮아요. 지연이가 손을 잡았다. 아니다. 미안하다.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노모는 가슴에서 봉투를 꺼냈다.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집하고 가게 자리가 재개발이란다. 여기에 보상금이 나온다. 공기가 바뀌었다. 얼마나 되는데요? 민수가 물었다. 110억?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다. 어머니, 진짜예요? 110억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어머니, 이런 큰 돈은 위험합니다. 제가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세금, 투자, 법률. 제가 다 압니다. 민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형, 잠깐. 어머니,
저 지금 정말 급해요. 가게 확장만 되면 제대로 장사할 수 있어요. 조금만 먼저 쓰게 해주시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형도 똑같잖아. 관리해준다면서 다 가져가려고 하면서. 뭐, 그만해. 지연이가 소리쳤다. 엄마 수술 얘기부터 해야지. 내일 아침에 병원 가야 한다고. 하지만 두 오빠는 듣지 않았다. 어머니, 솔직히 지연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큰 돈은 전문가가 관리해야 합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저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권리? 너 어머니 수술비도 안 보태주면서 무슨 권리? 형도 안 보탰잖아. 노모는 조용히 두 아들을 바라봤다. 돈 앞에서 사람은 변한다. 아니, 원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만해라.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두 아들이 입을 다물었다. 내가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말할 거다. 내가 가진 걸 누구에게 어떻게 남길지 내가 고를 거다. 순간 방안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준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지연이의 눈은 단단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노모는 혼자 낡은 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70평생 처음으로 이런 큰 돈을 마주했다. 무서웠다. 돈이 무서운 게 아니었다. 돈 앞에서 변한 자식들이 무서웠다. 내가 잘못 키웠나? 아들만 챙기고 딸은 희생시키고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가장 따뜻한 건 딸의 손이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밤 11시였다. 누구냐? 어머니, 저예요. 민수예요. 문을 열자 첫째 아들이 서 있었다. 정장을 벗고 평상복 차림이었다. 들어와라. 어머니, 낮에 제가 실례했습니다. 그래. 어머니 마음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조급했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니, 제가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대로요. 세무사, 변호사 다 연결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편히 계시기만 하세요. 민수야. 네, 어머니. 넌 지금 엄마를 보고 있니? 아니면 돈을 보고 있니?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수술비 3천만 원 얘기했을 때 넌 노트북만 봤다. 눈도 안 마주쳤다. 어머니. 그런데 110억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라고 했다. 그게 효도냐?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나가봐라. 엄마 생각 좀 할게. 민수가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됐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때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 준호예요. 둘째였다. 문을 열자 준호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모은 거예요. 500만 원이요. 수술비에 보태세요. 준호야, 낮에 제가 너무했어요. 어머니 아프신데 보상금 타령이나 하고. 죄송해요. 눈물이 글썽였다.
어머니, 저 진짜 망하기 직전이에요. 빚도 많고, 그래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노모는 봉투를 도로 건넸다. 이거 너 쓰거라. 엄마는 괜찮다. 어머니, 가봐라. 엄마 괜찮아. 준호도 나갔다. 다시 혼자.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다.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찬장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첫 페이지. 새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 민수 10살, 준호 8살, 지연이 5살. 셋 다 웃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갈라진 건. 페이지를 넘겼다. 민수 대학 입학식 사진. 환하게 웃는 얼굴. 준호 군대 입대 전날.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찍은 사진. 지연이 고등학교 졸업식. 혼자 찍은 사진.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지연이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지연아. 평생 너만 희생시켰구나. 새벽 4시. 결심이 섰다.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말해야 한다. 내 마지막 뜻을. 아침 8시 지연이가 왔다. 엄마, 병원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밖으로 나서자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지연이가 팔짱을 꼈다. 엄마, 천천히 가요. 제가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민수가 차를 몰고 나타났다.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괜찮다. 어머니, 버스 타시면 힘드세요. 제 차로 가세요. 지연이가 말했다. 오빠, 우리 버스 타면 돼. 지연아, 어머니 무릎 아프신데 무슨 버스야? 어머니 타세요. 결국 민수 차에 탔다. 차 안은 조용했다. 뒷좌석에 노모가 앉고 조수석에 지연이가 앉았다. 민수가 말했다. 어머니, 어제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 제가 세무사랑 약속 잡았어요. 보상금 세금 문제 제대로 처리해야 해요. 어머니, 오늘 병원 끝나고 같이 가실래요? 민수야. 네. 엄마는 오늘 변호사 사무실 갈 거다. 차가 순간 흔들렸다. 민수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다. 변호사요? 그래. 유언장 쓸 거다. 어머니, 그건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아직 건강하신데. 민수야, 엄마 나이가 70이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다. 지연이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지연아, 엄마도 그러고 싶다. 근데 준비는 해야지. 병원에 도착했다. 정형외과 3층.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말했다. 연골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더 늦으면 걷기 어려워집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수술 자체는 2시간 정도. 회복 기간은 3개월 정도 보셔야 해요. 비용은 수술비, 입원비 포함해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진료실을 나왔다.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지연이가 물 한 잔을 건넸다. 엄마 마세요. 고맙다. 엄마, 수술 날짜 잡아요. 제가 입원 준비 다 할게요. 민수가 전화기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동의서는 누가 써야 하는데요? 의사가 대답했다. 보호자 한 분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가 장남이니까 제가 쓰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쓸게요. 지연이가 말했다. 지연아, 내가 무슨... 오빠, 엄마 제가 모실 거예요. 제가 동의서 쓸게요. 노무가 입을 열었다. 동의서는 지연이가 쓴다. 어머니, 엄마, 조용히 해라. 결정했다. 짧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병원을 나와서 택시를 잡았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변호사 사무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혼자 갈 거다. 어머니, 혼자 가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민수야, 너 회사 안 가도 되냐? 그건 그렇지만, 가거라. 엄마 혼자 할 수 있다. 택시에 올랐다. 뒤돌아보니 민수와 지연이가 서 있었다. 민수는 복잡한 얼굴이었다. 지연이는 손을 흔들었다. 택시 안에서 핸드백을 열었다.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다. 보상금 통지서 마이너스 110억 원. 이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젊은 변호사가 차를 한 잔 내왔다. 유언장 작성 원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서류를 건넸다. 변호사가 보상금 통지서를 보더니 눈이 커졌다. 110억이요? 네, 이 정도 규모라면 상속세 문제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시죠? 아들 둘, 딸 하나입니다. 세 분께 어떻게 나눠주실 생각이신가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호사님, 네, 말씀하세요. 평생 아들만 챙겼습니다. 딸은 희생시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진짜 날 지켜준 건 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110억을 딸한테만 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결국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110억이라는 돈, 누구에게 줄지 드디어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과연 제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순간 두 아들은 어떤 얼굴을 보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꼭 구독하시고 2부에서 확인해 주세요.